안녕하세요. 이음 채널 이선민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제일 비호감인 사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말이 안 통하는 동료가 25.7%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조직 내 의사소통이 회사 생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말하기,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고 싶다면 자신의 말하는 방식을 돌아보고 개선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의 저자 이규희 작가님과 함께 직장 생활에서 말 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 당신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를 얼마 전에 출간한 이규희 작가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현재 17년 차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자 그리고 항공사 교육훈련원에서 기내방송 교관으로 7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직장인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네, 네. 직장인 분들 보면 뭐 회사에서 PT, 보고, 발표 이런 기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일을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도 말을 못하게 되면은 그 역량이 좀 반감되는 맞습니다. 부분은 분명 있는 것 네. 같아요. 일을 못하게 보이는 이 말하기 특징이 있을까요? 말하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걸식 말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단 어떤 안건을 말씀하실 때 한 예로 이 안건에 대해서 팀장님 보고 드립니다. 제가 A 부서에 연락해 보니 K 차장이 3년 전에 반대했고 B팀에 전화해 보니 몇 년 전에 뭔가 시도하려다가 안 됐고 이런 네.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상사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계속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타팀 5군데를 조사해서 연락한 결과 내 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팀장님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거고요. 그 이후에 A 부서, B 부서, K 차장의 이야기를 덧붙여 디테일을 설명해 준다면 듣는 상사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와닿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네. 번째로는 그렇게 미괄식으로 말하지 않고 결론을 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동원하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 데이터 정리는 얼마 동안에 진행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글쎄요, 상당한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알아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상당하다면 일주일이 상당한 건지 또는 한 달이 상당한 기간인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상당히 많은 또는 뭐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수치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수치를 표현하실 때는 그 숫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A 자격을 보유한 승무원 또는 직원이 300명입니다. 라고 보고 드리면 과연 이제 윗분들은 300명이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까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 3,700명 중에 300명입니다. 라고 하면 10% 이내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의 비중을 드러내 준다면 훨씬 이해가 쏙쏙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입장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요청하는 것만 말만 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시스템을 결합해서 진행을 해요. 기내 방송 녹음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분들, 즉 IT 협력 업체와 좀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IT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IT 전문 용어로만 이야기하시고 상대적으로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일을 좀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흑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시고 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서도 이 전체적인 일에서 지금 요청하신 부분은 이만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기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 부분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일이 수월하게 잘 된다는 느낌 받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럴 때 나도 일머리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뭐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도 그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 말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그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 용어에는 익숙하지만 상대방들은 비전문가일 경우에는 그 말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너무 익숙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래서 조금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바꾼다든지 조금 더 친근한 용어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좀 말하기에 자신이 없고 좀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말 습관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으세요. 자신의 말 습관을 조금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책에도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상위 0.1%의 학업 성적 성취를 보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인식인데요. 그쵸? 그 메타인지가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강해야 될지조차도 많죠. 그래서 말 습관도 동일합니다. 말 습관도 메타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하면 중요한 보고나 내가 어떠한 상사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말을 한번 녹음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걸 반드시 하셨을 때 자신의 습관을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목소리 톤은 명료한지 또는 PT와 내가 말하는 것이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리고 주변에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방식이 어떤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사수 선배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뭐 가까운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야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임들이 또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낭독해보고 또 그날의 말돌기를 써봄으로써 자신이 한번 했던 말들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조금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또는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었구나를 인지하게 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희 이은 대표님, 원장님을 만나시거나 대표님 만나시거나 저 같은 분들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진단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말하기를 조금 어려워하고 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하기가 나 못해 라고 해서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원인들이 전부 다르고 현상도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가령 말을 장황하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거나 또 나는 주장은 강한데 근거가 빈약해 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안에서 소리가 웅얼웅얼거려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전달력이 떨어진다던가 좀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현상을 좀 잡아내고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알아듣기 쉽고 또 설득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어와 회사어는 좀 다르잖아요. 그 네네. 목적이 어떤 사교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거의 한 89%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PT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될 때, 내가 말하는 말을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설득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도 영상 올리신 거 봤어요. 프랩이라고 예. 하는 기법을 써서 네. 말을 하는 건데요. 프랩, 포인트, 핵심을 이야기하고요. R은 reason이죠.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E는 evidence or example로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나 입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는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예로 제가 간단한 어떤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식 공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그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라고 핵심을 먼저 주장을 이야기하고요.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죠. 네. 네,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기별로 조사된 직원들의 요청 사항에 따르면 사무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 눈치도 보이고 편치 않다. 다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있었다고 그 이유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에비던스 증거를 듣는데요. 그 증거에 따르면 연구 논문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한 연구 논문 결과, 뇌과학 연구 결과, 낮잠 시간을 활용한 것은 업무의 피로도를 낮추어 주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를 네. 입증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어서 그래서 현재 쓰고 있지 않은 4층의 비품실을 우리 휴게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조금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프랩은 맞는 킨 것 같아요. 회사 네, 생활할 때,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맞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 회의에서, 발표에서, 면접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랩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맞습니다. 다른 전달 방법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SBE 기법인데요. 이 기법에는 benefit이 있습니다. 중간에 S는 solution, 해결책을 이야기하고요. B는 benefit, 상대방에게 혜택, 어떤 이익을 주는 것. 그 다음 E는 evidence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활용하면 상대가 귀가 활짝 열려요. 나한테 이런 부분이 이득이 되는구나. 이러한 부분이 좋구나를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당연히 이걸 보고를 들은 상사나 클라이언트는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사실 제가 북토크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SNS 말하기 있는지 유튜브를 얘기할 거고 SNS 글쓰기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이 기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말이 글과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컨텐츠를 발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항상 컨텐츠를 연구하실 때, 이런 부분에 니즈가 있겠구나. 말을 못하거나 장황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네. 이런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려 주시면 효과가 있겠구나를 항상 머릿속에 맞아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법을 상당히 많이 직장에서도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서도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랩과 SB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직장인 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많은 직장인 분들의 공통점이 상사가 이런 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 때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세요. 내가 준비한 거는 어떻게 되겠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을 하면서 겪어봤던 경험이고요. 그래서 네. 주변에 일을 잘하는 분들을 벤치마킹 해보니 있었어요. 그런 분이. 저분의 머릿속은 AI가 들어있나? 또는, 저런 기억력과 저런 설득력은 타고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분을 지켜본 결과 단지 타고난 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당연히 보고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상사의 입장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사라면, 내가 팀장님이면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겠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이게 왜 지금 되고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연도별에 있던 내용까지 파악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요하게 자신의 업무를 파고드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신입을 갖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시도해보고 그리고 쌓아 나간다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사가 질문했을 때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갖는 것, 자신에 대한 업무에 좀 자부심과 그런 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내 보고서를 상사의 입장에서 지적해 보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습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얘기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빠르게 행동한 후 결과를 만들어내서 가져다 드리죠. 그러면 상사도 이해를 하십니다.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추가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 모르지 않아요라고 넘기죠. 이야기하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부분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네. 조사를 한 뒤에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다음 또 있으실까요? 요 정도로 네. 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고요. 네. 지금 이규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가운데 아까 사회 초년생 분들 또 신입사원 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도 겪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맞습니다. 되면은 의욕도 높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내고 싶은 부분이 전체 숲에서 나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네. 나무를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분들은 이 전체 숲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사결정을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무만 보고 이것만 준비를 하지만 결국 내가 나무 보는 것 외에도 상사의 입장에서 이 전체 숲, 맞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나 다른 부서, 다른 팀과의 어떤 관계성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좀 능숙하게 대처를 해 나가실 수 있는 역량이 차곡차곡 좀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 전반적인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나무만 네. 보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의 걸 좀 보려는 네.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